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은 저게 우리나라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한앤컴퍼니라는 또 큰 사모펀드 있습니다. 거기에 한상원 대표입니다. 뭐 얼굴이 아주 잘생기셨네요. 그 다음에 또 IMM이라는 사모펀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큰 사모펀드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펀드는 블랙스톤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의 그 한국인 조셉 배실에서 조셉 배예요. 뭐 어렸을 때 이민 가가지고 하버드 나와서 KKR에서 일해가지고 이분이 그 오비 맥주 샀다 팔아가지고 그 사모펀드가 그다음 수천억의 성과금, 여기 뭐 수십억이라고 썼는데 이때 이거는 뭐 신문에도 났어요. 뭐 2천억인가를 성과급으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란 무엇이고, 그다음 최근에 또 이 리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모펀드들이 이용하는 돈 버는 방법인 리캡이라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모펀드는 이게 뭐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GP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파트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예요. MBK 파트너스나 한앤컴퍼니나 IMMPE, PE는 프라이빗 에쿼티의 준말입니다. 미래에셋 PE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LP라는 게 있어요. 이 LP라는 거는 이제 유한 책임사, 리미티드 파트너스라는 건데,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전주입니다. 전주. 뭐 요즘은 다들 전주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전주라고 안 하고. 돈 되는 사람들이죠. 군인공제회, 그 새마을금고 이런데. 그러면은 사모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GP와 LP가 이 펀드를 하나 만들어요. 이거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하는 이걸 만듭니다. 여기에 둘 다 돈을 대는데 이 GP가 돈 되는 건 뭐 1%도 안 됩니다. 이 전주들이 돈을 99% 이상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PEF가 돈이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기업을 사는 겁니다. 기업을 뭐 여러 개 사가지고 그거를 한 3년에서 5년, 뭐 늦으면 7년 이렇게 있다가 가치를 높여서 다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 이제 이 LP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 GP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버냐?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모펀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거를 운영해 줌으로써 매년 1, 2%의 운영 수수료를 가져가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세 발에 피고 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성과 보수입니다. 아까 조셉배라고 KKR의 그분이 수천억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그런데 수익률을 그러니까 뭐죠? 1조를 투자해서 2조를 벌었어요. 그럼 뭐예요? 100% 수익률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면 만족하는데 이 LP들은 10%면 만족하는데 100%를 벌어줬으니 10% 목표 수익률 초과액에 대해서 90% 그러니까 아까 1조를 벌었다 그러면은 1조를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그러면 그 1조 그 이익 중에 그 1000억을 제외한 9천억의 20% 정도 예를 들어서 가져가면 뭐 928, 1800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성과 보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것도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바로 6월 30일 현재로 다운받아 온 건데 보면은 이 GP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랬죠. MBK 파트너스 지금 이 펀드 MBK 파트너스라는 GP가 사모펀드를 지금 이게 뭐 5호, 3호, 2호, 4호 여러 개 만들어요. 근데 하나의 그 사모펀드 하나가 3조가 넘어가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있고 한앤컴퍼니, IMM,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감원에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1위는 운용액이 457빌리언 달러, 뭐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될까요? 이제는 500조 원이 넘어가겠네요. 요즘 환율로 따지면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일 그룹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미은행을 샀다 팔아가지고 대박이 난 케이스죠. 여기도 운용액이 201빌리언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한 260조 되겠네요. 240조군요. 그 다음에 KKR 운용액 이것도 한 200빌리언 달러. 그 다음 TPG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결국은 기업을 샀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행컴퍼니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2014년에 한온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인수를 해서 원래 비스테온이었죠. 우리 인수해가지고 인수를 2조 8천억에 했는데 지금 7조 원이에요. 이건 대박난 케이스죠. 그러면 한행컴퍼니 사람들 돈 많이 받겠네요. 성과급이. 근데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MBK 파트너스는 딜라이브를 인수를 했는데 2014년에 그때 2조 2천억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8천억 정도의 추정 가치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리캡이에요. 요즘 경제신문을 보니까 리캡이라는 단어가 사모펀드들이 리캡으로 돈을 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좀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리캡이라는 거는 리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자본 재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본을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겁니다. 자, 뒤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사모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한번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LP 쩐주들이라 그랬죠. 쩐주들이 있고 GP 그 뭐 MBK나 IMM이나 한행컴퍼니 같은 데죠. 여기서 돈을 이렇게 대는데 여기는 뭐 형식적으로 뭐 한 1% 정도 되는 거고 여기가 대부분 돈을 댄다 그랬죠. LP들이 쩐주들이.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만듭니다. 그 펀드가 이제 여기 뭐 1조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모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뭐 페이퍼 컴퍼니죠. 하나를 만들어서 1조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회사니까 이 회사가 차입을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1조를.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은 현금이 2조가 있고 차입금 1조에 자본 1조겠죠. 이렇게 해서 SPC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 타겟 컴퍼니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현금 2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다. 그러면 현금 2조 원이 날아가고 투자 주식 2조가 생기겠죠.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SPC의 자본 구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리캡이라는 겁니다. 신규 차입, 차입금 증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리캡이에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 주식밖에 없는 투자 주식 2조밖에 없는 SPC에 추가 차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지금 1조 차입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0.5조를 더 차입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피인수 기업을 담보로 주식 담보 차입을 많이 합니다. 뭐 꼭 주식 담보가 아니라도 그냥 차입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추가 차입을 0.5조를 하면은 이 SPC 그 페이퍼 컴퍼니에 0.5조의 현금이 생기겠죠. 차입금은 1.5조로 늘어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배당을 합니다. 이 0.5조라는 돈을 다 배당을 해요. 이 주주들인 PEF, 그러니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한테 배당을 하고 그러면 차입금은 그대로 있고 자본은 그만큼 줄겠죠. 그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줄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하지. 이건 지금 자본금을 배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솔직히 모든 신문 기자들이 배당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실제로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현금이 이 0.5조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0.5조를 빼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상감자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줄이면서 돈을 빼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차입금이 1조고 자본이 1조였던 부채 비율 100%의 페이퍼 컴퍼니가 지금 차입금이 1.5조가 되고 자본이 0.5조가 되는 총 뭐죠? 부채와 자본의 더하기 합계는 같지만 2조로 그렇지만 차입금이 훨씬 늘어났죠. 자본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리캡 해가지고 이 돈을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받아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리캡입니다. 그래서 칼라일의 ADT 캡스의 리캡을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ADT 캡스의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 뭐 메자닌도 차입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뭐 좀 약간 뭐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그냥 차입금이라고 보면 차입을 1.3조 두 개 더하면 1.3조죠. 그리고 7,700억을 이제 그 칼라일의 그 사모펀드가 돈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2.7조 정도를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칼라일과 LP가 있는데 LP가 뭐 대다수 돈을 댔겠죠. 칼라일이 만들고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에 7,700억 원 0.77조를 넣고 그거를 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7,700억 원 넣고 방금 말씀드린 은행에서 1.3조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 현금이 2.07조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 SPC가 ADT 캡슐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2.07조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2.07조가 날아가고 이 재무상태표엔 투자주식 2.07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신규 차입. 아까 말씀드린 이걸 리캡이라고 합니다. 리캡을 합니다. 여기 1.3조 대출이 원래 있었는데 0.2조를 더 대출을 해서 1.5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금이 0.2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뭐 정확한 표현은 유상감자라고 했죠. 0.15조를 받아간 거예요. 그 1,500억을.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돈을 번다. 지금 이렇게 요즘에 리캡이 인기다. 요즘 프라이빗 에쿼티가 사모펀드들이 돈 버는 방법이 리캡이 많다. 이게 뭐 신문 기사에 있는 걸 제가 오래 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1.3조 원의 대출을 1.5조로 늘리고 그만큼 1,500억을 배당 그 현금이 유입된 거에 1,500억 원을 배당해서 지분은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7,700억 원에서 6,200억 원 뺀 1,500억 원을 배당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칼라일이 총 번 돈은 얼마일까 보겠습니다. 그렇게 리캡을 해서 1,500억 원을 가져가고 또 리캡을 해서 2차 배당으로 3,100억 원을 가져가고 이 SPC를 매각을 했어요. 이 SPC를. 누구한테 매각했냐 하면은 SK텔레콤과 맥쿼리 이 컨소시엄에 1조 2,800억 원을 매각했어요. 그러면 총 회수액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냐? 1.7조 원이 됩니다. 근데 아까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7,7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투자 수익은 9,700억 원이죠. 투자 기간은 만 4년이었습니다. 2014년에 사서 2018년에 팔았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죠. 네, 여기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투자 4년 만에 9,700억 차익이 났다. 이런 겁니다. MBK 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리캡 한번 또 볼게요. 제가 다시 도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수를 웅진코웨이를 4,200억 주고 인수를 하고 자본 재조정을 통해서 2,000억 배당하고 1,600억 배당하고 2,800억 배당하고 나중에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 차익이 8,800억이에요. 그럼 총 회수액이 1.5조입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얼마나 했어요? 4,200억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은 총 차입금이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1.1조를 본 거예요. 이것도 신문 기사입니다. MBK가 투자 5년 만에 1조 넘게 벌었다. 자, 오늘은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모펀드는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특히 리캐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추가 차입을 일으켜서 그 차입금으로 유입된 현금을 배당하는 걸 리캡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